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앞선 영상을 통해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구단 최초로 데뷔 첫 선발 3경기에서 모두 1실점 이하 3피안타 이하 피칭을 해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세인트루이스는 1882년에 창단한 구단으로 올해가 메이저리그에 참가한 지 139년째 되는 팀입니다. 오늘 6이닝 무자책 경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최근 선발 2경기에서 12이닝 무자책, 선발 3경기에서는 15와 3분의 2이닝 1자책으로 평균 자책점이 0.57인 김광현은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4가지 구종을 모두 10% 이상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심이 12타수 1피안타, 슬라이더가 7타수 1피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포심 피안타율은 33타수 4피안타로 1할 2푼 1리에 불과한데요. 피안타율이 3할 5푼 7리로 좋지 않았던 슬라이더 또한 오늘 경기를 통해 2할 8푼 6리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은 현재 5타수 무피안타, 커브는 오늘 적시타를 맞았기 때문에 2타수 1피안타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어떻게 김광현이 그레인키와 비교될 수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요.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괴짜 천재투수 못 말리는 그레인키 편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0살의 나이로 데뷔한 그레인키는 선발 24경기 8승 11패 3.97이라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데요. 특히 7이닝 무실점으로 데뷔 첫 승을 따낸 네 번째 등판에서는 최저 69마일과 최고 93마일 사이 25개의 숫자 중 23개를 스피드건에 찍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 메이저리그는 어린 매덕스가 나타났다며 발칵 뒤집힙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20살의 그레인키가 데뷔 네 번째 등판에서 최고의 완급 조절 능력을 선보였다는 건데요. 그레인키가 던진 96개의 공은 최고 구속 93마일과 최저 구속 69마일 사이에 있는 25개의 숫자 중 23개를 찍고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생각나 오늘 속도 조절이 유독 뛰어났던 김광현 선수가 던진 80개 공의 구속을 하나하나 적어봤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광현은 최고 92마일과 최저 66마일 사이 27개의 숫자 중 무려 24개를 찍는 놀라운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종별로 구속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포심은 92마일부터 88마일까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슬라이더가 정확히 87마일부터 찍히기 시작하는데요. 김광현이 던진 26개의 슬라이더는 87마일부터 78마일 사이에 있는 10개의 숫자를 모두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광현은 슬라이더를 가지고 거의 10마일에 가까운 완급 조절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김광현이 던진 9개의 체인지업이 다시 81마일부터 77마일 사이를 담당해줍니다. 이에 김광현이 던진 공 중 81마일부터 78마일 사이에 찍힌 15개의 공은 슬라이더 7개와 체인지업 8개가 혼재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같은 구속을 보인다는 건 투수에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좌안이 던졌을 때 슬라이더는 글러브 사이드로 흘러나가는 공입니다. 그러니까 좌안이 좌타자의 바깥쪽으로 던지거나 우타자의 몸쪽으로 던지는 공인데요. 만약 슬라이더를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던지게 되면 백도어 슬라이더가 되고 좌타자의 몸쪽으로 던지면 프런트도어 슬라이더가 됩니다. 타자의 몸쪽이 앞문인 프런트도어, 타자의 바깥쪽이 뒷문인 백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좌안이 던지는 체인지업은 암사이드로 살짝 휘는 역회전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살짝 흘러나가거나 또는 좌타자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듯하다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걸치는 공이 됩니다. 특히 좌완이 좌타자의 바깥쪽으로 체인지업을 던져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지난번에 체인지업을 바깥쪽으로 던져 좌타자인 치츠고를 삼진으로 잡아낸 것처럼 류현진 선수는 이 어려운 걸 요즘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궤적이 정반대인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같은 구속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타자 입장에서 그 궤적을 읽지 못하면 타이밍을 맞추더라도 정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설령 날리는 공이 나오더라도 김광현이 체인지업을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인데요. 물론 류현진처럼 좌타자에게도 쓰면 금상첨화겠지만 김광현은 우타자에게 던져 슬라이더와 혼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전에서 김광현이 92마일과 66마일 사이에 찍지 못한 구속은 76, 75, 74마일인데요. 하지만 73마일부터 커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2개의 커브는 73마일부터 66마일까지 모든 구속을 찍게 됩니다. 더 자세한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커뮤니티에 김광현 선수의 구속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구속 대역은 베이스볼 서번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이 포심, 짙은 베이지색이 슬라이더, 초록색이 체인지업, 파란색이 커브입니다. 보시면 오늘 76, 75, 74마일이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있고 특히 체인지업은 거의 대부분이 슬라이더와 구속대가 겹쳐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김광현 선수가 커브를 통해 구속대를 아래로 확장했으며 체인지업이 슬라이더와 비슷한 구속으로 들어오면서 슬라이더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는 어떨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요. 오른쪽부터 패스트볼, 커터, 체인지업, 커브가 조금의 빈틈도 만들어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황토색인 커터가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사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류현진의 완급 조절과 팔색조 피칭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게 아닐 수 있는데요. 진정으로 놀라운 건 김광현 선수가 류현진 선수의 그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똑같이 재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김광현 선수가 지금의 평균 자책점 1.08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직까지 진정한 강타선을 만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으로만 승부할 수 있는 투수라고 오해했던 김광현이 이렇게 뛰어난 구속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김광현 선수의 피칭이 더 놀랍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김광현 선수의 다음 경기는 다시 신시내티전인데요. 김광현은 처음으로 같은 팀을 상대로 두 번째 선발 등판을 합니다. 닉 카스티아노스, 제시 윙커 같은 신시내티의 주력 타자들이 최근에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고 신시내티 타자들이 지난 경기를 통해 김광현을 한번 경험한 데다 어쩌면 상대 에이스 소니 그레이와 선발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현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의 호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세이버 지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지금의 김광현을 즐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